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고요. 저희 매주 이 시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시장이 연준의 긴축 행보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운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는 12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냈고 그 발톱으로 자산 시장을 핥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렇지만 오늘은 또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안도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JP 몰건을 비롯해서 여러 IB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이 금리 인상의 횟수와 관련된 발언을 여러 차례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JP 몰건 나이먼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적어도 4번 이상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의 3번에서 이제 4차례로 바꿔서 전망을 하면서 그런 좀 다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몇 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국 경제와 또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미 작년 말부터 2022년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과 또 금융시장에 적지 않게 반영이 이미 되어 왔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라든가 또는 헤징 등의 움직임 등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장과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몇 번 인상할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과 또 불안한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이런 두 가지 큰 난제가 좀 이렇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 것인가, 또 몇 포인트를 인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의 이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또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 FOMC 미팅과 회의와 또 여러 이런 발표 내용들 지켜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가 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자율 상승폭에 대한 어떤 경기 흐름의 좀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지, 또 어떻게 시장이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스케줄 이제 계획 잡혀 있는 FOMC 미팅 회의 결과에 제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IB들의 전망 사항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경제 지표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12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CPI 전망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살짝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이 JP 몰건의 나이먼 회장이 올해 금리 상승이 4차례뿐이면 이제 깜짝 놀랄 거다, 서프라이즈 할 거다라고 발언했던 것처럼 이번에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록적으로 이게 높게 발표가 안 된다면은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지표상에 보여지는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체감되는 물가의 상승률은 훨씬 더 큰 양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요. 소매 할 것 없이 제품 가격이 3배에서 4배 가량 인상된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생필품은 이제 물론이고 또 빅 퍼체스라고 불리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가격들도 여전히 이렇게 고공행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인기 차종들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과 또 공급 부족을 이유로 만불 한화로 한 1,200만 원 되겠죠. 프리미엄을 청구하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그동안 이렇게 잠잠했던 통신사나 금융 서비스, IT 기업들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서비스 업종들도 올 초부터 가격 인상을 발표하거나 또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세관 물가 지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 심리와 소비 민감도가 그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둔화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이제 물가 지수가 이 소비 심리의 어떤 위축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그 CPI가 연준의 금리 상승을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될 CPI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최대 4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서 여러 가지 예상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를 두고 지금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쟁점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1차 원인은 그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대란과 또 미국 정부의 이런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라는 것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런 물가 상승의 원인을 서로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들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대기업의 어떤 뭐 수익 구조와 독점 구조를 탓하고 또 대기업들은 물류 공급망과 인건비 상승을 탓하고 또 유통시장과 고용시장은 이제 팬데믹과 다시 또 코로나 변이를 탓하면서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떠밀기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제 안타까운 미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시장 경제와 또 기업 경제 구조상 민간 기업과 또 대기업들에게 물가 상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했던 이번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지금은 뭐 책임 전가보다는 서둘러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어제였죠. 어제 그 미국 국세청에서 IRS에서 연말 정산을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예, 그 연말 정산 시즌이 곧 시작되면서 그 이제 본격적인 2022년의 소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인 대안이 최대한 빨리 마련되어야 이번에 2020년도에 어떤 22년에 있는 시장의 어떤 경기 안정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용 백신 출시 시점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 출시되고 나면 우리가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오늘 기준으로 이제 CDC 자료에 의거하면은 약 1월 3일자 데이터인데요. 일주일 전 데이터인데 신규 확진자가 이제 95만 명을 넘어섰죠. 뭐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뭐 2차 피해가 기업들에 이렇게 가고 있고 특별히 그 중소기업들에게는 그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스터샷에 대한 효과성 또는 이제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지만 그 CDC의 발표에 따르면 그 부스터샷이 이번 오미크론 변이라든가 다른 변이들에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산세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비교적 이런 마일드한 증세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확 돌고 나면 그러면 바라기는 코로나가 고착화가 되고 또 일종의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의 변화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실제 그렇게 되고 또 인식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with 코로나에서 좀 더 강화된 with 코로나의 어떤 생활 양식과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따라서 당연스럽게 이제 관련 리오프닝 업종의 약진이 또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소식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는 진짜로 느낄 수가 없는 이 다양한 미국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들을 언제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박사님과 함께하는 맨해튼 나우 시간을 매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박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